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지방의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엄마는 가정주부였어요. 남동생과 저는 부유하지는 않아도 크게 어려운 것 없이 자랐어요. 저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했어요. 동생은 공부를 곧 잘해서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외고로 갔고요. 저는 집하고 가까운 데에 배정받은 고등학교를 다녔죠. 부모님은 남동생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남동생과 비교하지는 않으셨어요. 엄마는 늘 제게 사람은 각자 잘하는 걸 타고나는 법이야. 형준이는 그게 공부인 거고 윤정이 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성격이 좋잖아. 라며 저의 좋은 점을 칭찬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덕에 저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엄마가 동생 뒷바라지 때문에 서울에 갔을 때도 아버지가 그만큼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셨고 엄마도 수시로 전화해서 저를 챙겨주셔서 섭섭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제가 특별히 가고 싶은 과가 있었던 건 아니라서 성적에 맞춰서 간 거였는데 그래도 합격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엄마 아빠도 동생도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줬어요. 대학에 가서 저는 취미로 할 만한 활동을 찾다가 골프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제가 성격은 활발해도 뛰고 땀 흘리는 건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는 걷다가 공만 치면 될 것 같아서 사람들도 만나고 좋겠다 싶었죠. 운동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필드를 돌아다니는 것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집은 부유한데 성적 때문에 지방대학에 와서 골프 동아리에 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수도권 부동산 정보를 잘 아는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부모님이 그쪽 분야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애들이 하는 얘기들이 재미있어서 자주 어울렸어요. 우리 집이 그런 투자를 할 돈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 귀에 부동산 정보가 그렇게 쏙쏙 들어올 수 없었어요. 저는 계속 호기심이 생겨서 부동산 책도 사서 보고 혼자서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개사분들하고 친분도 생겼고 그분들도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게 신기하고 귀엽다며 저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학 생활을 지내는 사이에 동생은 서울의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해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동생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죠. 저도 동생이 자랑스러웠고요. 동생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도 저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잘난 척을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누나인 저보다 더 어른스럽게 제 생각을 많이 해줬어요. 저는 그런 동생한테 누나 노릇을 하겠다고 서울에 갈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학벌로 서울에 취직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죠.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취직할 곳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취직하려고 백방을 뛰어다니자 골프 동아리 친구 한 명이 저를 불렀어요. 박윤정 너 서울에 취직할 때 알아본다며. 그럼 우리 아빠 회사에 이력서 내봐. 부동산 개발 회사 하시거든. 너 그쪽에 관심 많고 공부도 따로 했다며.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진짜 너는 잘할 거야. 그 말에 저는 그 친구네 회사 말고도 다른 부동산 회사에도 원서를 넣었어요. 찾아봤더니 중소기업 규모의 부동산 회사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2군데 다 면접 연락이 왔고 둘 다 합격을 했어요. 사실 면접을 볼 때 2군데 다 제 대학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지만 제가 기죽지 않고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2 회사 다 저를 좋게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네 회사에 가기로 했어요. 친구가 있어서는 아니고 2 회사를 비교해 봤는데 사원 복지도 그렇고
회사 자산도 친구네 회사가 더 좋았거든요. 친구도 제가 자기네 회사에 온다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올라오자 엄마는 이제 안심이라며 저와 동생이 한 집으로 이사하는 걸 보고 아빠한테 내려가셨어요. 회사 일은 재미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사수와 함께 현장에 가는 일이 좋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며 협상을 끌어내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이 일이 딱 제 천직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일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 입사한 지 2년이 넘었더군요. 저는 그 무렵에 투자처에 계시는 분한테 남자를 소개받게 됐어요. 그 남자는 제 동생과 과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과 같은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친근감을 느꼈어요. 남자는 제가 성격이 밝고 자신감이 있는 게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냉철하고 지적인 게 끌렸고요. 남자 부모님은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셔서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는 넉넉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취향이 고급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그런 것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에 막 돈을 벌기 시작한 때라서 어린 마음에 부티나는 게 좋아 보였나 봐요. 저와 남자는 1년 반 정도 사귄 후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남자 어머니는 딱 보기에도 부잣집 만화님 같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감싼 데다가 똑똑해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분은 제가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 게 마음에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재성이 정도면 더 좋은 신부감도 찾을 수 있어. 그건 윤정 씨도 인정하지? 그래도 윤정 씨가 땡땡 회사에 다니니까 그거 하나 본 거야. 그 회사가 그쪽 업계에서는 탄탄하고 괜찮은 거 우리도 잘 알거든. 우리도 며느리한테서 원하는 거 얻을 수도 있고 윤정 씨도 우리 아들 좋아해서 결혼한 거니까 서로 좋잖아? 라고 하는 게 계산적으로 들리기는 했지만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굉장히 교양 있었죠. 시댁분들이니까 좋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견례 때 부모님한테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는 학벌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동생은 그렇게 좋은 대학 가서 사법고시도 패스했다며 너는 왜 지방대를 나왔어? 집이 어려워서 네가 동생 위해서 희생한 거야? 그런 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공부 되게 안 했나 보네.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친척들이 있는 데에서도 거침없이 말하곤 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제 앞에서도 학벌을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어머니, 제가 재성 씨보다 학벌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남들 앞에서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 다닐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나름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 간 대학이에요. 그리고 저 거기 나왔어도 회사 잘 취직해서 다녔고요. 어머니가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나는 네가 결혼 잘했다는 얘기를 한 거야. 다른 뜻 없어. 네 학벌로 우리 재성이처럼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만났으면 시집 잘 온 거잖아. 내 말이 틀렸어? 너 그거 다 자격지심이고 열등감이야. 고쳐야 돼. 어머니, 저 열등감 같은 거 가져본 적 없어요. 제 동생이 저보다 좋은 대학 다닌다고 기죽어 본 적도 없고요. 어머니가 너무 제가 나온 대학을 안 좋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라고.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무의식 중에서 네가 열등하다고 느끼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시어머니는 대학 순위가 중요한 사람이니 저도 그럴 거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말이 안 통하는 게 너무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신혼을 보내고 결혼 1년이 좀 안 됐을 때 저는 아이를 가졌고 10달 후 아들을 낳았어요. 친정 식구들은 첫 아이라고 기뻐하셨어요.
시댁에서도 좋아했지만 아들이 태어났다는 걸 엄청 강조했어요. 요새 아들, 딸 다 공평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지. 내가 회사랑 동생 빼고는 별 볼 일 없나 보다 했는데 네가 우리 집 와서 복이 붙은 것 같다? 시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도 참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그걸 또 얘기하면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다고 할 게 뻔해서 별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하고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만 답답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희한한 말을 했어요.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거 정말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양육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너는 몸 잘 추스리고 건강 챙겨라. 그래야 출산휴가 끝나고 회사 가서 일할 때 편하지. 말씀은 감사한데 저 괜찮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출산휴가로 쉰다고 해도 복직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당장 회사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아이는 제가 봐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아이 엄마이긴 해도 교육은 우리가 시킬게. 그게 서로한테 더 좋지 않겠니? 처음에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똑똑하고 리더십 있게 잘 키워야 되는데 지방대 나온 엄마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애가 마음에 그늘 없이 크려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커야 되는 거야. 얘 우리 집 손자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 못해. 저는 기가 막히고 하도 속이 상해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저녁에 집에 온 남편은 그런 저를 보더니 엄마가 키워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 뭘 그래. 그냥 좋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엄마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해서 엄마한테 맡기는 게 더 낫긴 하지. 당신도 내가 지방대 나와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럼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왜 나랑 했어? 이게 뭐야? 어떻게 내 아들인데 어머니가 키운다고 해? 다른 집은 시어머니가 아이 키워준다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울고불고 난린지 모르겠네. 그게 나를 못 믿어서 교육을 직접 하겠다는 건데 다른 집하고 같아? 어떻게 대학 하나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가 있어? 그러게. 당신도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지 그랬어. 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절망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한 걸 후회했죠. 똑똑하고 지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됨됨이었는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친정에 말하면 부모님이 놀랄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속을 썩이는 동안 아이는 일주일에 5일은 시댁에 가 있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김장철이 됐고 시어머니는 김장을 하라고 저를 부르시더군요. 일주일에 이틀 보던 아들을 하루 더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불이 나게 갔어요. 50포기가 넘는 김장속을 혼자 만들면서도 저는 그게 힘든 줄 모르고 온통 아들한테만 신경이 쏠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잘 안아주지도 않고 영어 알파벳 모형을 앞에 놓고 자꾸 큰 소리로 읽어주더라고요.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렇게 극성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혼자 소파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앉아있는 아들이 너무 위태로워 보여서 저는 얼른 아이를 포대기로 들쳐 업고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속 양념을 다 섞어서 배추 안에 차곡차곡 넣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너 누가 내 손자 그렇게 업을 했어? 이러면 다리 휘어져서 얼마나 미워지는지 알아? 하긴 무슨 공부는 제대로 했겠어. 그딴 대학 나온 거 보면 뻔하지. 당장 아이 내려놓지 못해! 라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고 아들은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소리 지르시니까 애가 울잖아요. 그리고 현수 소파 위에 위험하게 올려놓고 나가신 건 어머니예요. 애가 혼자 있는 게 위험해 보여서 제가 업고 일하는 건데 거기서 대학이 왜 또 나와요? 어머니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 애 혼자 소파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세요? 야, 너같이 무식한 게 어따 대고 큰 소리야. 네가 뭔데 그딴 말을 해? 나 현수 엄마예요. 얘는 내 아들이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고 그대로 아이를 업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대들었다고 길길이 뛰었고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너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나 너 용서 못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 한 해 만에 그러는 거야.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처럼 무식하고 상식 없이 구는 여자랑은 나 못 살아. 내가 뭘 상식 없이 굴었다는 거야. 상식 없는 건 당신의 집구석이야. 말 진짜 상스럽게 하네. 그럼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일하다 말고 뛰쳐나오는 게 상식 있는 거야? 그런 기본적인 예절도 모르면서 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아, 엄마가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나야말로 당신 엄마가 나를 무슨 지네 집 도구처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둥 그런 말 할 때 관둬야 했어. 라고 말한 뒤에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하루 정도 지나고 제가 좀 진정이 되자 엄마는 그렇게 꽉 막히고 일방통행인 사람들 안 바뀐다. 네가 그 집에서 평생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눌려서 사느니 차라리 갈라서는 게 더 낫지 싶다. 마음고생 안 하는 게 제일이야. 너하고 현수하고 행복하면 우리는 그걸로 됐어.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라며 엄마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동생은 검사가 돼서 지방으로 가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동생도 제 얘기를 듣고 같이 화내주고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이혼할 때 시댁에서 아들을 데려가려고 엄청 애를 썼지만 저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회사에 복직을 알아봤어요. 그러자 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마 네가 있던 부서에서는 너한테 복직 어렵다고 할 수 있어. 우리 회사도 그렇고 회사들이 다 결혼하고 애 낳은 여자들은 별로 반기질 않잖아.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영업전략팀에 복직하는 대신 네가 내 개인 비서를 해주면 좋겠어. 안 그래도 나 실무가 늘어서 같이 다닐 사람 필요했거든. 친구는 지금 그 회사의 상무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대표이고 친구한테 물려줄 생각이라서 그런지 승진도 엄청 빨리 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1년 반 만에 친구의 비서가 돼서 회사에 돌아갔어요. 친구는 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보는 안목과 촉을 믿고 항상 저한테 의논을 했어요. 저도 믿어주는 친구가 고마워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한 덕에 제가 추천해서 투자한 곳들이 좋은 성과를 냈어요. 친구는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제 능력을 칭찬하고 제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친구의 추천으로 새로운 개발 상권을 위해 만든 특별팀에 팀장으로 뽑혔어요. 회사에서도 제 능력이라면 맡겨볼 만하다며 잘 해달라고 했고요. 저는 밤낮으로 그 일에 매달렸어요. 아이는 거의 친정 부모님이 돌봐주셨죠. 저는 적정한 금액의 좋은 자리를 계약했고 거기에 우리 회사 건물을 짓게 됐어요. 좋은 가격에 분양도 마쳤고요. 그 자리가 교통요지라서 금세 값이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그 일이 잘 된 덕에 저는 영업전략부장으로 승진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헐값에 나온 부지를 보러 갔어요. 위치도 나쁘지 않고 건물도 괜찮은데 왜 그렇게 싸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중개사한테 물어봤죠. 여기 주인이 어디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을 홀딱 까먹어버렸지 뭐예요. 그러게 욕심을 좀 부렸어야지. 싼 값에 수도권 노른자 땅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완전 넘어갔는데 요즘 수도권 싼 데가 어딨다고. 아무리 개발이 덜 된 데라도 그렇지. 그렇게 오래 이쪽 일로 돈 벌었어도 너무 욕심을 부리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일단
회사로 와서 좀 더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부지를 살지 결정하기로 했어요. 개발은 이미 들어간 곳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오르긴 했지만 지금 부른 가격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 주인을 만나서 확실히 그 가격에 팔 건지 알아보기로 했죠. 아니나 다를까 중개사를 통해서 저희가 만나자고 했더니 살 마음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가격을 올려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좀 세서 저희한테는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매입을 포기하겠다고 알렸어요. 그러고서 며칠이 지난 후 제가 밖에 있는데 사무실로 그 부지 주인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실무자 중에는 직위가 제일 높으니까 저를 꼭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볼 일을 다 본 후에 사무실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간 저는 그 부지 주인을 보고 놀랐어요. 바로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토지 대장에 있던 주인 이름은 시어머니가 아니라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자기 여동생 이름을 빌려서 차명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네가 여기 실무자 중 제일 높다고 해서 꼭 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다시 일을 한 줄 알았으면 진작에 연락을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쪽이 실소유자인 거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차명 소유권은 골치 아파서 거래 안 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 나도 이쪽 일 많이 해봐서 잘하는데 뭘 그렇게 말해. 그러지 말고 우리 부지 매입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금액은 조금 낮출 의향이 있어. 글쎄 저희 회사는 그런 땅 거래 안 한다고요. 그리고 조금 낮출 의향이 있긴 뭘 있어요. 우리 회사에 못 팔면 다른 데에 팔지도 못할까봐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부탁하면서도 자존심을 세워요. 이쪽 일 많이 해봐서 잘 안다고요. 저는 부장을 그냥 친구 백으로 단 줄 아세요? 저 예전에 덱한테 애 맡길 때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손을 모으며 빌다시피 했어요.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좀 도와줘, 윤정아. 아니, 부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자꾸 이러시면 경비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가세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또 찾아왔고 그래도 안 되자 그 다음 날에는 전 남편과 같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네. 잘 지낸 것 같아서 다행이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한테 들었겠지만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좀 그래서 우리 건물 부지를 니네 회사에서 샀으면 좋겠어. 가격대는 우리가 맞춰볼게. 지금 그쪽에서 가격을 맞춰본다는 말을 할 때가 아니죠. 차명 소유인 것도 문제고 맞춘다는 가격도 문제인데 대체 우리가 뭐가 좋다고 그 부지를 사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자고 하니까 값을 올렸죠? 그런 사람들하고 뭘 믿고 거래를 합니까? 라고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정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 예전에 우리랑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을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건 아마추어나 하는 짓이야. 지금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 이 회사 영업 전략부장이에요. 그쪽이야말로 지금 사적인 감정에 매달려서 저한테 부지 팔아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좋은 대학 나온 똑똑하신 분들께서 왜 사기를 당했대요? 사기친 사람은 어디 유학이라도 갔다 온 사람인가 보죠? 저는 지방대 나와서 그런 말로 하면 넙죽 살 것 같던가요? 댁들 같은 사람 보고 바로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둘 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남편은 전보다 주눅이 든 목소리로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해. 그런 게 아니고 공과 사를 잘 구별하자는 뜻이었어. 공과 사는 그쪽이 구별 못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반말 쓰는 것부터가 그렇죠. 할머니, 이제 그만하시고 아드님 데리고 나가세요. 자꾸 이러시면 차명 소유에 대해서 검찰 조사받게 할 거예요. 제 동생 지금 검사예요. 아시겠어요? 라고 하자 두 사람은 기가 팍 죽어서 제 사무실에서 나갔어요. 그 뒤로 둘은 저한테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받아준 적이 없었어요.
그 집 건물 부지도 사지 않았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재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과 짜고서 사기를 치고 사라졌다고 해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적인 것만 찾더니 자기들이 제일 멍청한 짓을 했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집안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없네요. 저는 뒤늦게 재혼을 했고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과 제 아들은 형제로 사이좋게 잘 자라주었어요. 이제 둘 다 대학에 들어갔고요. 친정 부모님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동생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요. 전 시댁을 생각하면 사람이 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말이 떠오르곤 해요. 그래서 저도 잘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